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금 육종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 길 와주신 분은 그 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의 박병호 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에서 계량을 담당하고 있는 박병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관령에서 오신 걸로 아는데 예, 먼 길 오셨어요. 대관령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가금이, 그러니까 가금 특히 닭을 말하겠죠. 닭이 그 다른 소나 돼지 같은 타 축종과 그 육종에서의 큰 차이점은 뭘까요? 특징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를 개량한다고 하면 소 품종 하나를 개량해서, 그러니까 한우로 하나를 개량해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잡아먹죠. 그리고 홀스틴을 개량해서 홀스틴에서 나오는 젖을 먹죠. 그런데 돼지하고 닭은 순종 그 자체를 우리가 축산물로 먹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돼지라고 하면 랜드레이스하고 요크셔하고 교배를 하고, 그 다음에 듀록하고 교배한 3원 교잡종을 저희가 이제 고기로 먹는 거고요. 닭은 그것보다 더 복잡하게 보통은 4개의 순개를 저희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먹는 닭이나 우리가 알을 낳는 닭을 생산을 하죠. 이걸 제가 다 들어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맨 최상위 닭을 PL, 퓨어 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순종계 또는 순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들은 A 품종이다라고 하면 A의 암컷, 수컷이 교배를 해서 여기서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그리고 B라고 하면 암컷과 수컷이 빙글빙글 돌고요. C라고 하면 빙글빙글, 그리고 D도 이제 빙글빙글 돌죠. 그 중에서 이게 원종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산업적으로는 A에서의 뭐 암컷 또는 수컷 한 종만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리고 B에서 수컷이면 암컷 요거 하나만 내려오고요. 또 C에서 수컷, 그리고 D에서 암컷 이런 형태로 내려와서, 그리고 얘와 얘를 교배해서 A, B 수컷만 씁니다. 암컷은 저 세상으로 가는 거죠. 2개가 되겠죠? 2개. 네, 그렇죠. 2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C와 D가 교배를 해서 C, D 교잡이 생겨서 암컷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를 다시 키워서 얘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계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는 요 A, B, C, D 교잡종 이렇게 하는 이유는 A, B, C, D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좀 다 다릅니다. A는 뭐 고기 맛이 좋다. 모계로 사용하는 애들은 알을 잘라야 한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을 하나에 넣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각각의 품종 또는 계통으로 발전시키고 이 특징들을 하나로 모으는 좀 복잡한 과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잡종 강세 효과를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하이브리드 비거 이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차이일 수 있는 거죠. 돼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순종 하나가 내려오는 형태지만 닭 같은 경우는 A, B, C, D 모두 다 쓰인다.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까 수종에서 빙글빙글 돌린다는 말이 이제 그 라인 브리딩을 위한 유신 교배를 주로 쓰면서 그렇죠. 순계 교배를 하시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웬 맞으면 실용계를 이제 잡종 강세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삽종종 교잡종을.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닭에서의 개량이라고 한다면 요 A 품종을 개량하는 거, 그리고 B 품종을 개량하는 거, C 품종을 개량하는 게 주로 이제 개량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얘들의 개량 목표가 다를 수 있는 거죠. 너는 체중으로만 하자, 너는 알 낳는 수로만 하자, 이런 식으로 개량 목표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런 게 소하고 이제 똑같은 거고요. 닭에서만 또 특징적인 건 뭐냐면 어떻게 교배를 해야 A, B, C, D 요 실용계의 성적이 가장 좋아질 것인가를 저희가 요리조리 교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교배 조합을 찾는 게 또 닭 쪽에서의 큰 또 과제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게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서 얘들은 무조건 커야 또 새끼를 낳고 또 커야 또 알도 낳으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종계에서 실온계까지 산란용 닭이다. 그럼 얘가 검정이 끝나려면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긴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이게 상당히 사실 복잡한 얘기인데 그 짧은 시간에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닭을 육종하는 데 있어서 닭의 이제 우리가 닭에서 원하는 형질이 뭘까요? 닭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지, 닭의 경제 형질은 뭔지, 그것들의 육종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네. 일단은 닭은 크게 보면 이제 두 종류로 나눌 겁니다. 육계하고 산란계. 육계는 뭐 그야말로 고기가 많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기도 이 부위가 있는 거죠. 가슴육이 많이 나오느냐, 다리살이 많이 나오느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리살을 많이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다리를 별로 안 좋아한다기보다 하여튼 다리는 뭐 아랫사람 먹는 거, 하여튼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가슴육을 엄청나게 개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 뭐 별로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죠. 아까 좀 설명을 안 했는데 이렇게 순종계를 개량하는 다국적 기업이 있죠. 순종계를 몇 개, 한 3개, 최근에 뭐 2개가 또 합병해서 약 2개로 줄었는데 이 2개의 기업만이 이 순종계를 개량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맞춰서 개량을 하니까 결국에 닭가슴살이 점점 커지는 이런 지경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서양의 종자를 쓸 그렇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원종계나 종계를 수입해서 육계를 생산하고 산란계를 생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닭다리가 좀 큰 걸 바라는데 우리에게는 비선호 부위가 너무 그렇죠. 큰 부분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육계다. 그러면 이제 가슴살이 얼마나 되냐, 다리살은 얼마나 되냐. 그래서 이런 체중과 또 연관이 되는 게 종아리 길이에요. 종아리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주로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토종닭 같으면은 좀 천천히 크기 때문에 8주령 체중, 10주령 체중 이렇게도 측정을 하지만 육계는 그냥 5주면 잡죠. 5주도 안 돼서 잡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른 뭐 4주령 체중 이런 것들을 어떤 목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크는 애들이 지금 목표인 거죠. 성장이 빠른 애들. 그리고 산란계 쪽으로 가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물론 간단히 알을 많이 낳는 거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알 자체의 상품성이 있거든요. 알 가로 세로의 비율, 난각, 강도, 난중 그리고 알을 딱 깨고 나면 노란 자가 얼마만큼 높냐 이런 걸 호우 유니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신선도의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호우 유니트 이런 것들하고 또 흰자하고 노른자하고의 무게 비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개량 목표가 되죠. 그리고 다시 죄송합니다. 육계 쪽으로 가면 육질이 문제죠. 육질로 가면 저희가 육질 분석을 하면 뭐 20가지 내지 한 30가지 정도의 이런 형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맛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논문은 계속 나오지만 명확하진 않아서 계속 연구하고 수집하고 있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사료효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개량 형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육질은 아직 육질에 대해서는 많은 그 차별화된 개량을 하지는 않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닭고기 맛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토종닭만 좀 틀리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연스럽게 얘기가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이미 우리가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쓰는 육계와 산란계는 사실은 외국 종자를 갖다 쓴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 토종닭 뭐 또 재래닭이라고 약간 개념 다르지만 토종닭은 우리만의 유전 자원인데 이거를 과연 이제 우리가 경쟁력 있게 육종을 할 수 있을까? 할 가치가 있을까? 가능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재래닭, 토종닭 뭐 등등등 뭐 굉장히 많은 단어를 쓰였는데 한 10년 전쯤에 뭐 이렇게 학계, 뭐 업계 분들이 좀 개념 정리를 하셨어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토종닭이라고 하자. 대신에 근데 토종닭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자.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닭은 재래종 토종닭이라고 하자. 그런데 지금은
안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외국에서 네. 순개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코니시, 로드 아일랜드, 화이트 레고인데 순개가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오래 살면서 우리나라에 완전히 적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랑 한 50년 전. 네, 50년 전.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아마 미국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줬겠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외래종이었지만 이제 오래 살아서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제 완전히 토착화됐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묶어서 토착종 네. 토종닭이라고 네.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네. 종류가 있는 거죠. 사실 보면 지금 토종닭이라고 팔리고 있는 게 종류가 두 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도 이렇게 봤듯이 이 네 가지를 다 어떤 데서는 토착종 토종닭으로 써서 토종닭 실온기를 만들어내는 데도 있고 네. 한두 개는 그 재래종 토종닭을 섞어서 네. 요 네. 토종닭 실온기를 만들어내는 데도 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재래종 토종닭을 쓰면 얘가 좀 덜 크고 좀 생산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맛은 조금 더 있는. 그래서 맛과 생산성 사이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비율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지만 제주 흑돼지도 좀 이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제주 흑돼지가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재래 돼지인지 네. 조금 비교적 그 옛날에 들어왔던 외래종이었는데 토착화되는 건지가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한 20년 전쯤에 축산과학원에서 전국에 있는 재래닭들을 다 모았어요. 거기에는 네. 뭐 이제 토착종, 토종닭도 포함이 돼 있어서 다 모아서 걔들을 색깔별로 구별을 하고 물론 이제 토착종, 토종닭, 로드 아일랜드나 뭐 코니시나 화이트 레고는 이미 품종이 정립됐기 때문에 걔네는 걔네들을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재래종 토종닭은 축산과학원에서는 6종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색깔별로. 그 중에 검정색 닭도 있고 오골개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으로 가면 또 민간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각자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영세하죠. 영세해서 본격적인 개량은 좀 하기 힘들어 하시고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개량 사업이. 그래서 현재 개량은 국립축산과학원하고 또 한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소래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세 회사 정도가 토종닭 개량을 해서 국민들한테 상업적으로 이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질문이 토종닭의 어떤 가치 내지는 육종 가능성을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당연히 이게 우리 입맛에 맞으니까 이게 살아남은 거예요. 어찌됐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말,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는 한우가 더 맛있어, 토종닭이 더 맛있어라고 느끼는 건 당연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오랫동안 만약에 입맛이 진짜 이상하면 다 없앴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든 증명하지 않든, 근데 이제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의 입맛은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커오면서 토종닭 맛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냥 토종닭은 질긴 애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우리나라의 최소한 노인네들한테는 입맛이 맞는 거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입맛에도 맞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먹어봐서 그렇지. 유전자가 어디 갑니까? 입맛도 아마 유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좀 제대로 된 토종닭을 그래서 안 먹어봐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요즘은 요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요리를 안 하니까 뭐 먹기가 힘들죠. 그리고 토종닭 먹으러 가려면 저 가든에 가갖고 뭐 예약해서 하는데 젊으신 분들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로는 이제 그 유명한 서울대 문정원 교수가 이제 많이 하는 얘기인데 프랑스나 스페인에는 각 동네마다 지역마다 그렇죠. 다양한 토종닭 품종들이 있고 또 걔네들도 이렇게 좀 어려서 잡는 거, 좀 길게 길러서 잡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에 맞는 아주 다양한 요리법이 발달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치킨, 치맥에 먹는 치킨이라서 일단 양 많고 싼 게 제일 좋은 거라 이제 이 뭔가 다양한 닭의 품종이 육종되기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종닭 업계도
뭐라 그럴까요?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나 이제 백숙으로만 네. 젊은 분들이 주요 이제 소비층이 될 텐데 앞으로 미래 세계에 그분들이 찾지도 않는 그 뭐 백숙, 뭐 삼계탕 이런 것만 승부를 보긴 좀 힘들어서 활로를 찾고 있는 게 그럼 토종닭도 손쉽게 네. 구워 먹어보자. 우리가 삼겹살을 많이 찾는 게 왜 많이 찾냐면 그냥 가서 삼겹살이요 그럼 딱 나와서 구워 먹으면 얼마나 편해요. 뭐 아무 이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토종닭도 그러면 토종닭 구이집에 가서 토종닭 1인분이요 그럼 딱 나와서 구워서 딱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토종닭 쪽에서도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문정현 교수님도 그런 쪽에 트라이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좀 정착이 되면 좋겠고. 미래에 아마 어떤 학생분이 또 도전하실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를 계속 해보는데 토종닭 알이 왠지 모르지만 네. 맛이 꽤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아까 같은 이유가 아닐까요? 그렇죠. 산란계에서 나온 것보다 맛이 꽤 좋아요. 근데 현재는 사실 토종닭 알이 좀 찾기가 힘들죠. 매우 비싼 값에 뭐 백화점에서 그러니까 알에 1,000원 뭐 이상 팔리죠. 토종닭은 사실은 육계에 해당하는 거니까 고기를 네, 우리가 네. 목적으로 하니까 이제 토종닭 알은 좀 상대적으로 네. 산란수도 적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쪽 네. 품질이 발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도 한번 토종닭 그쪽으로 그 라인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해볼 만해요. 저희도 이제 목표를 그래서 먹어보니까 맛도 좋고 소비자들도 반응도 좋아서 그럼 토종닭 알을 공급해는 연구를 좀 하면 어떠냐라고 해서 그쪽으로 연구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현재 토종닭 알이 팔리고 있는데 진짜 굉장히 성적이 안 좋죠. 예를 들어 지금 산란기는 1년에 한 300개씩 알을 낳지만 토종닭이 1년에 한 200개밖에 못 낳아요. 이게 뭐 엄청난 생산성 차이가 있고 그래서 값이 뭐 2배, 3배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걸 좀 더 생산성을 높여서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 바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순계의 개량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질문 토종닭의 육종 가능성은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는 거고요. 그래서 더욱더 더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토종닭 순계에 대한 개량 연구들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그냥 간단한 거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그 토종닭 그 계란 알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계란의 예, 난각색, 네. 난각색. 그게 이게 계란이 하얀 것도 있고 갈색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주로 갈색이죠 우리나라는. 주로 레그혼의 알만 그 흰색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게 인데 갈색이고 흰색 그 사이에 네. 계란이 있는데 이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게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토종닭 알을 좀 판매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산란기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약간 옅은 색이 토종닭 알이다 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계신데 사실 토종닭 알 중에서도 진한 게 좀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 그래서 토종닭 알이라고 팔리고 있는 거는 진한 갈색과 흰색 그 중간 정도의 색깔이 토종닭 알로 팔리고 있는데 사실 그럼 토종닭 그냥 알만 보고 이게 토종닭 알이야, 산란기 알이야 이렇게 구별하기 사실은 현재로서는 좀 힘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계란 이력제인 이런 그런 행정적인 시스템들을 통해서 믿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우리 그 경제동문회 개량을 듣고 있는 한국대 그 동물자원과 학생들한테 그냥 한마디. 네. 물론 뭐 이 중에서 토종닭의 개량을 위해서 일을 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토종닭도 우리나라의 고유한 유전자원으로 여러분들이 뭐 그냥 무조건 사랑을 하가 아니라 맛이 있어요. 예. 맛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중에 몇 분은 토종닭 연구를 위해서 그게 꼭 개량뿐만 아니라 사양 연구도 있고 뭐 번식 연구도 여러 가지 연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연구를 좀 해주시면 토종닭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닭 얘기뿐만 아니라 좀 네. 이 과목, 아, 육종학에 네네네. 대한 뭐 얘기도 잠깐. 그렇죠. 네. 육종학이 사실은 좀
오랜 기간 동안 약간 좀 소외된 학문이었는데요. 21세기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주로 데이터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 바로 육종학이거든요. 그래서 육종 연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도 해서 그렇지만 아무튼 많이 필요한데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나라의 상황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중에서 자기가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고 그렇다고 하신다면 육종학에 뛰어드시는 것도 그러면 몸값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